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영국 현지의 극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 또 한 번 이름을 올렸는데요. 영국 현지의 최고 전문가도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무너졌을 팀이라며 손흥민 선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역대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일관성을 갖춘 선수라고 호평했는데요. 이런 평가가 나온 이유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기록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현지 전문가 논평의 풀버전 그리고 이 대단한 기록의 의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대 빅매치로 꼽혔던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의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끝났고요. 리버풀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1 승리, 위르겐 클롭 감독이 처음으로 데체르비 감독 부임 후 브라이튼을 꺾으면서 리그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리버풀이 현재 승점 67점으로 1위로 올라섰고 아스널이 65점, 맨시티가 64점으로 2, 3위로 뒤를 잇고 있고요. 에스턴 빌라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2대0 승리로 승점 59점, 4위 자리를 지켰고 토트넘 허스퍼가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가운데 루턴 타운전 승리로 승점 56점,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5위까지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와 토트넘의 4위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두 팀 모두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가능성은 있고요. 현재 맨유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 1대1 무승부로 승점 48점에 멈췄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뉴캐슬을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승점 44점. 현실적으로 맨유와 웨스트햄은 유로파리그 진출을 바라봐야 하고 뉴캐슬 역시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과 울버햄튼, 첼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클롭 감독이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한 4경기 2무 2패로 열세였고 실제로 이번 맞대결에서도 전반 시작 2분 만에 데니 웰백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루이스 디아스의 전반 27분 동점골이 나온 것에 이어 리버풀의 최고의 선수죠. 모하메드 살라가 후반 20분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날 경기는 살라의 원맨쇼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려 12개의 슈팅을 한 경기에만 쏟아냈고요. 이 슈팅 기록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2016년 번리전 이후 12개의 슈팅을 한 경기에 몰아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선수 최다 슈팅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 선수는 한 경기 역대 최다 슈팅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많은 슈팅에 비해 득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것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결국엔 살라 선수가 올 시즌 엄청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드러났고요. 맨시티와 아스널의 경기는 무승부였는데 이 무승부 성과는 아스널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널이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특히 약했고 아예 맨시티를 상대로 계속해서 지고 있다가 올 시즌에는 처음으로 한 경기도 지지 않고 마치게 된 건데요. 전반기 1대0 승리 자체도 거의 7년 만에 거둔 승리였고 이번 후반기 원정 무승부는 무려 10여 년 만에 적진에서 지지 않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무승부를 이끄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는 엘링 홀란을 꽁꽁 묶었던 수비수 윌리엄 살리바의 활약이었는데요. 이날 살리바는 양팀 통틀어서 볼터치 50회로 1위, 태클 승리 1위, 경합 승리 8번으로 1위, 클리어링 5개로 1위, 공 소유권 획득도 8번으로 1위를 기록하는 등 맨시티의 공격을 차단하고 아스널의 역습에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아스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려 10경기째 지지 않았고 9연승을 달리던 그 승리 행진이 끝난 것은 아쉽겠지만 이 경기가 맨시티 원정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스널에게는 승리와도 다름없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홀란 선수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이날 경기 전반전 볼터치가 7번에 불과했고 이 경기를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했던 맨유 출신 레전드 로이킨 같은 경우에는 홀란이 이번 경기는 마치 4부 리그 선수처럼 보였다면서 혹평을 했는데요. 실제로 맨시티가 이번 홈경기 무득점은 무려 공식전 홈경기 57연속 득점이라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휘하다가 기록한 불명예스러운 엔딩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안방에서 득점 없는 경기를 한 맨시티인데요. 홀란의 이러한 모습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는 역시 손흥민 선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는 살라도 홀란도 없었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그리고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와 함께 공격 라인 3인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스 크룩스가 선정한 이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 11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대단했습니다. 우선 전체 선정 경과를 보시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사실 맨유가 질 뻔한 경기였는데 오너
오나나 골키퍼의 폭풍 선방 덕분에 간신히 비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간 최고의 골키퍼로 오나나가 선정됐고요. 울버햄튼전 무실점 승리를 이끈 콘사와 더불어 아스널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윌리엄 살리바가 수비 라인에 주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살라 선수의 역전 결승골을 도운 리버풀의 미드필더 메갈리스터가 뉴캐슬의 고든과 함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선정됐고요. 첼시의 콜 파머 그리고 뉴캐슬의 경기 막판 동점골 역전골을 터뜨린 승리의 주역 하비 반스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손흥민, 토니 이 세 명의 선수가 주간 최고의 공격수였는데요. 이 선수를 선정하고 있는 가스 크룩스는 거의 수십 년 동안 영국 BBC에서 주간 베스트 11을 자신의 식견으로 선정하면서 가장 영국 내에서 공신력 높은 주간 베스트 11을 선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스토크 시티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해서 토트넘에서도 오랫동안 뛰었고 맨유에서도 뛰었고 웨스트브롬과 찰턴을 거쳐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직전까지 현역 선수를 했던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출신 공격수로 은퇴 이후에는 저널리스트 그리고 펀딧으로 활약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최초로 훈장을 받은 저널리스트로 선수 출신 저널리스트 중엔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손흥민 선수를 특히 아끼고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 경기 평가를 보시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즉 A매치 휴식기 전에 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끔찍한 경기력을 보였고 루턴전 역시 일상적으로 가볍게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매우 힘들게 치렀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경기 전에 대부분의 매체 심지어 영국 BBC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인 크리스 서튼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루턴타운을 상대로 4대1로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디 애널리스트는 승률을 무려 70% 가까이 매기면서 30라운드 경기 중에 가장 쉬운 경기가 토트넘과 루턴의 경기일 것이다라고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을 내주고 어렵게 경기를 치르다가 86분에 와서야 손흥민 선수의 역전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죠. 심지어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가뿐한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가스 크룩스는 에스턴 빌라를 날려버렸던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토트넘이 제대로 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경기라고 보이기 전까지 한 골을 뒤진 채로 기다려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토트넘이 올 시즌에 역전의 명수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부분이지만 왜 계속해서 경기 초반에 발동이 늦게 걸리는지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토트넘의 일관성 없는 경기력이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이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좋을 땐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떨어지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성향들이 결국엔 토트넘이 빅6 팀들 중에서도 우승권에 결국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항상 이 큰 팀들 사이에서도 가장 부족한 팀, 가장 떨어지는 팀으로 지적받았던 이유거든요. 한순간에는 세계 최강으로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영원한 패배자로 변한다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한 토트넘이 꾸준한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스 크룩스는 다행히도 요즘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토트넘은 침몰했을 것이다. They would be sunk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다면 지금 토트넘은 4위 경쟁,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이 아니라 정말 첼시의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첼시처럼 중위권을 전전하거나 또는 10위권 바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까지 지적을 한 것이죠. 토트넘 팬들이 아스널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저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4월 마지막 경기인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잘할 땐 또 굉장히 잘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히려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없이 토트넘이 침몰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29경기를 치른 토트넘에서 총 26경기에 출전했거든요. 출전하지 못한 경기는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차출에 문제가 있었죠. 26경기에 뛰면서 15득점 8도움이니까 23개의 공격 포인트, 경기당 1개에 가까운 공격 포인트입니다. 86%의 선발 출전 비율,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컵이 아니었다면 거의 100%에 수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득점 관여율이 38%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전체 득점 대비 비율을 넘어서서 얼마나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몰아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총 15골을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득점이 번리와의 경기 해트트릭이었지만 그 뒤로는 멀티 득점보다는 거의 한 골씩을 기록하면서 총 15골을 12경기에 걸쳐서 기록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지지 않았다. 꼭 승점을 가져왔다. 승점, 경기 결과에 대한 순도가 높은 골이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한 12경기의 기록은 10승 2무입니다. 거의 승점만 얻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기를 승리했던 것이고 이 무승부조차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혼자 2골을 기록하면서 2대2 무승부를 끌어냈던 것이 있고 맨시티전 3대3 무승부에서 1골 1도움으로 역시나 원맨쇼를 펼친 거죠. 두 번의 무승부가 아스널 맨시티전이라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리버풀
리버풀전 승리까지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있었습니다. 즉 큰 팀을 상대로도 강하고 약팀을 상대로도 확실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결승골, 5번의 결승골, 5승을 직접 이끈 프리미어리그 내의 유일한 선수이고요. 또한 가장 꾸준한 선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4시즌 중에 무려 3시즌을 15골 이상 득점하면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막판 순간에 뒤집기 골을 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골을 통해서 토트넘은 이번 루턴 타운전을 통해 선제골을 내주거나 혹은 경기 중에 역전을 허용했던 뒤지는 상황에서 다시 승점을 얻은 무승부 내지 승리를 이끌어낸 경기, 승점을 얻어낸 상황이 22점에 달하는데요. 이게 리버풀 다음으로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도 이번 라운드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무려 7번의 역전승을 기록하며 리버풀 구단 자체 한 시즌 리그 최다 역전승 기록에 도달했고요. 당연히 올 시즌 전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가장 많은 역전승을 기록한 팀입니다. 토트넘이 함께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왜 토트넘에서 절대적으로 크냐? 이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23개 공격 포인트는 최상위권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올리 왓킨스가 올 시즌에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이 공격 포인트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살라 선수가 브라이튼과의 경기 득점을 통해서 25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왓킨스 다음으로 공격 포인트 2위이고요. 최근 침묵하고 있는 엘링 홀란이 23개의 공격 포인트로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공동 공격 포인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빅찬스, 큰 기회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그걸 동료 선수들이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메이킹, 반드시 골이 되어야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가장 많이 만든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살라가 19개의 빅찬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9개가 실제 어시스트로 이어졌고요. 손흥민 선수는 그 다음 2개 적은 17개의 빅찬스 메이킹을 했고 그 중에 8개가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14개의 빅찬스를 만들고도 6개밖에 도움을 올리지 못한 것인데요. 뉴캐슬의 키어런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시스트 10개로 공동 1위에 올라있지만 실제로 빅찬스를 만든 것은 13개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트리피어의 도움 1위 기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까지의 득점 순위와 도움 순위를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15호 골로 18골의 홀란, 16골의 살라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예요. 왓킨스, 솔랑키도 16골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득점 숫자 자체로 보자면 이제 홀란 선수와 2골차, 살라와 1골차, 득점 3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시스트도 8개인데 그로스와 트리피어, 왓킨스의 10개와 2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만 좀 몰아치기를 해줘도, 한두 경기만 좀 동료들이 좀 기대 이상으로 잘 해줘도 충분히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노리면서 과거 아스널의 앙리와 같은 정말 최고의 완전체 공격수로서 활약할 수 있다. 홀란 선수는 득점에 특화되어 있고 물론 살라 선수는 손흥민 선수처럼 득점과 도움, 경기 클러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선수이긴 하지만 왼발에 조금 치우쳐져 있잖아요. 양발 모두 잘 쓰는 손흥민 선수는 특히 중앙 공격수로도 지금 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특화되어 있는 살라와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전천후 프리미어리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의 지난 5시즌 동안에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집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가 7번으로 가장 많았다. 즉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살라라는 것인데요. 케인이 6번이지만 이미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더 이상 이 기록을 연장할 수 없게 됐고 제이미 바디 역시 이제는 황혼기 은퇴를 앞둔 가운데 레스터 시티가 2부 리그로 추락하면서 이 기록을 연장할 수 없게 됐고요. 리버풀에서 대기록을 남겼던 사디오 마네는 5번의 시즌에 10골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나 팀을 떠나 이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황혼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역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는 첼시의 스털링, 노팅엄의 크리스 우드가 있긴 한데 5시즌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의 7시즌에 범접할 수 있는 이 기록을 함께 경쟁하는 선수는 살라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는 이번 루턴 타운전에 프리미어리그 통산 118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 득점에 있어서 리버풀의 심장 스티븐 제라드의 120골에 2골 차이로 추격을 하게 됐고 탑 20 진입까지 3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탑 20은 벨기에 출신 공격수 루카쿠 그리고 현재 첼시에서 뛰고 있는 라힘 스털링의 121득점인데 3골 더 넣으면 동률이 되고 4골 더 기록하면 단독 20위가 되고요. 맨유 출신 드와이트 요크가 123골로 19위인데 이 기록 역시 올 시즌 안에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올 시즌 안에 최대 15위권까지 갈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토트넘 내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시작이자 끝이다. 토트넘 허스퍼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골 시퀀스, 루턴 타운전 득점
득점 과정을 그래픽으로 소개하면서 루턴타운의 코너킥 공격이 잘렸을 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로 올라가서 클락 선수를 제껴내고 베르너에게 스루 패스 주고 그 다음에 베르너의 컵백을 존슨이 뒤로 밀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했던 이 과정, 손흥민 선수가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제 영국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도 존슨의 좋은 움직임을 평가하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이 차단됐을 때 자기 진영 페널티 에리어 왼쪽에서 돌파로 올라가서 클락을 여유있게 제쳐내고 그리고 베르너에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지치지 않게 또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상대 수비의 시선 밖에서 들어오면서 존슨의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역할, 여기에 있어서 또 존슨의 도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목하면서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원톱 공격수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이번 루턴타운전에 토트넘 입단 후 통산 공식 경기 모두 합쳐 160호 골을 통해서 역대 득점 단독 5위에 오른 손흥민 선수 15골만 더 추가하면 4위에 오를 수 있고 남은 계약 기간과 앞으로의 재계약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200호 골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경기는 바로 이어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런던 더비 원정 경기로 31라운드 치르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맨시티와 31라운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어서 노팅엄전, 뉴캐슬전 그리고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가 4월 달에 펼쳐지고 첼시와의 런던 더비 연기된 일정도 4월 중에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월과 5월 프리미어리그의 클라이막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어떤 기록, 어떤 성과로 최고의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새로운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